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자, 오늘 영상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주간 방송에서도 계속 분위기가 업되고 있다, 계속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 했는데 상승장이 되기 위한 그런 신호라든지 그런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신호라든지 이런 징조가 얼마만큼 이렇게 부합되는지,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했을 때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과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고, 이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도 과거의 그런 데이터나 역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할타 소장이 예측이 옳다, 무조건 할타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제 영상을 보면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쪽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 할타 소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할타 소장 저거는 중개사니까 무조건 팔아먹으려고 무조건 오른다 한다, 무조건 잘 된다 한다,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이제 5년 차거든요. WDPD 시절부터 해서 지금 5년 차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좋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너무 과열이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신중해야 된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사례나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100% 맞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제 채널뿐만 아니고 다른 부동산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도 많이 보시고, 보는 것도 보시고 이런 것도 보시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전세가 잠깁니다. 하락장에는 전세 물량도 많고 전세 가격도 엄청 빠지는데 전세가 잠기거든요. 전세가 잠기고, 전세가 잠기기 때문에 계속 전세 가격도 이제 오릅니다. 오르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 시격할 정도로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도 예전에 상승장, 불장 때 그 엄청 핫했던 그 가격만큼 전세 가격도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제가 이 화면을 띄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 홈그라운드죠. 제 홈그라운드 대연동 이쪽에 한번 보면 대연롯데캐슬 레전드 지금 3149세대 중에 전세가 15개밖에 없습니다. 15개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84 타입은 거의 없습니다. 84 타입은 거의 없고, 임대동이죠. 레전드의 102동, 103동이 임대동인데 임대동에 전세가 조금 있고 큰평수에 전세가 조금 있고 한데, 자, 전세 가격이 일단은 100B 타입도 39평도 이제 호가 나오는 게 6억 이렇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5구 타입 저층도 3억 7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옆에 우리 아파트 옆에 대연 SK뷰 힐스 보시면 1000세대 정도 됩니다.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전세가 4개밖에 없다. 심각합니다. 전세가 정말 없습니다. 보시면 가격도 84 타입이 5억 5천에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죠.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여기도 2100세대에 전세가 1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상에 전세가 12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더 작을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고, 대연동 말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구소동 쪽 보면 구소롯데캐슬 1단지, 구소롯데캐슬 1단지도 전세가 1728세대 중에 8개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씨가 말랐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도 아까 보셨지만 엄청 많이 회복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레이 카운티, 반어법입니다. 레이 카운티 보시면, 자, 레이 카운티에서는 그래도 2단지가 제일 인기가 좋죠. 2단지가 제일 인기 좋은데
이 단지에 전세 매물이 1개, 84 타입이 1개 나와 있는데 전세 호가가 7억 5천입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현재 이제 얘기하는 전세가 지금 계속 잠기고 있다. 심각할 정도다.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량도 신축 공급 물량도 계속 지금 작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 아실 앱입니다. 아실이라는 앱인데 여기 보면 부동산 스터디 해가지고 정보가 많습니다. 예, 이 아실 앱만 봐도 예, 이거 가지고 계속 놀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고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보시면 이 공급 물량이라는 게 있죠. 공급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부산 이렇게 해서 기간을 최근 뭐 몇 년간 보시면 자 18년부터 이래 보시면 적정 수요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많죠. 21년도에 살짝 작은데 그래도 적정 수요보다 많죠. 엄청 많은데 자 올해 25년도에 보시면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예. 적정 수요보다 훨씬 작게 들거든요. 작고 자 26년, 27년까지도 적정 수요보다 작다. 그래서 신축 공급 물량도 이렇게 작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도 작고 전세도 없고 하다 보면 매매로 이렇게 전환하는 수요가 생기면서 계속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갑자기 트리거가 딱 생기거든요.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생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하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자, 그게 뭐냐? 모델하우스가 갑자기 붐비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모델하우스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죠. 누구나 볼 수 있고 가서 조금 있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상승장 때는 모델하우스도 못 갑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받거든요.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첨이 돼야 모델하우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공부 시작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에 상승장 때 분위기 잘 모르실 건데 자, 모델하우스도 아무도 못 갑니다. 예.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추첨을 해서 제안을 하거든요. 평일날 가든지 주말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당첨이 돼야 됩니다.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 못 됐다. 그럼 못 가는 거죠.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주말에 모델하우스 이거 양도합니다. 막 이런 글도 막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만큼 엄청 관심이 뜨거워집니다. 예, 뜨거워지고 지금 미분양이 났다. 미분양이 났으면 계속 안 팔리죠. 계속 안 팔리고 미분양이 계속 오래 간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로 이렇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뭐 계약하면 축하금 뭐 무슨 금액아 돈도 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발 좀 계약 좀 해달라. 조건도 엄청 좋게 해주겠다. 현금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승장 때는 거의 미분양이었겠죠. 예, 경쟁률도 어마어마한데 미분양이었겠죠. 그런데 가끔씩 뭔가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줍줍이 나옵니다. 줍줍이 나오면 자, 줍줍이 나와서 우리 줍줍을 하니까 모델하우스에 와서 이거 빨리 사가라 하면 모델하우스 무너집니다. 예, 모델하우스 무너진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그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모델하우스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게 2층 이게 모델하우스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리지널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모델하우스로 지은 거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다 내보내고 경찰들도 막 와가 정리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줍줍한다 했을 때 줄을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 많은데 줄을 서서 있다가 빨리 이걸 사거나 하는데 막 텐트 막 들고 와서 밤새 줄 서거나 또는 줄서기 알바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줄 대신 서드립니다. 해가지고 줄서기 알바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용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막 움직이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썰렁하다가 갑자기 붐비기 시작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도 센터 내에 모델하우스가 주말 사이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트리거가 또 될 수도 있죠. 뭐 센텀 레일이나
남천 서밋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전국에서 다시 뭐 관심이 생겼다 또는 엄청 사람들이 몰렸다, 청약이 엄청 들어왔다 하면 남천 서밋과 샘턴 로얄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전체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샘턴 로얄이든 남천 서밋이든 만약에 정말 인기가 좋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도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떴다방도 엄청 많이 생겼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 청약도 많이 몰렸다 그러면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신호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남천 서밋, 샘턴 로얄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청약을 해서 투자해라, 피 주고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뭐 안 돼야 되냐? 아니죠. 잘 돼야 됩니다. 예, 엄청 잘 되고 엄청 핫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 반사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예, 부산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도록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게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이게 심리거든요. 심리.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모자라수에 사람이 붐빈다, 떴다박이 생겼다, 청약이 엄청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 심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사야 되겠다, 이제 사야 되겠다,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제 분양권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계속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오르면 자연스럽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트리거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19년도 가을인가 여름쯤에 방송에서 부산의 바다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구해라 홈즈인지 무슨 방송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뭐 대연 3구역의 그런 뷰랑 그 다음에 마린시티 뷰랑 그런 게 방송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수요가 확 몰렸습니다. 그때 19년도 가을에 엄청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해운대, 수영구, 그 다음에 남구까지 해서 바닷가 이쪽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부산의 모든 지역이 다 엄청 오르는 그런 이제 된 게, 자, 20년도에는 임대차 입법, 그래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5% 이상 못 올린다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이 순간적으로 좀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해서 전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로 몰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라든지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 그분들도 야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해서 또 몰리고 그래서 엄청 올랐던, 그때는 정말 불장이었던 게 실수요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해서 실수요도 엄청 많았고, 그때 전국에서 투자자도 엄청 많이 몰려왔거든요. 버스를 뭐 대전에서 온다 어쩐다 하면서 엄청 사람이 많이 전국에서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오르니까 매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매물을 걷어버리고, 매물은 더 없고, 매수는 계속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 이게 완전 불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용하다가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서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매도는 매물을 걷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상태냐?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가 없죠. 전세가 완전 잠겨가지고 전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못 구한 그런 사람들이 매매로 이렇게 전환되는 수요가 꽤 많고, 지금 벌써부터 많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래가 안 되던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상태가 있고, 우리 부동산은 뭐 주로 재개발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도 특정 그런 구역에만 엄청 거래가 많이 되다가 지금은 그동안 거래 안 됐던 그런 구역까지도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센텀 로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 분위기 올라오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부산의 부동산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해수부 지금 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하는데 심리거든요. 심리. 부동산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해수부 이전한다더라. 경제 효과가 크다. 이렇게 계속 때리며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이제 사야 되겠구나 하면서 몰리고 하다 보면 점점 퍼집니다. 점점 퍼지면 너도 나도 이제는 사야 되겠구나 해서 갑자기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를 판단합니다. 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락장이었다가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 상승장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부산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고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그러면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알려드려야 할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